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과학 프로그래밍 2강을 시작합니다. 먼저 혹시 여러분은 게임이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온라인 게임 순위라고 검색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 가까이 사랑을 받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도 게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할 만큼요. 영화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밤을 샐 만큼. 그런데 어느 순간 느낀 것은 이 화려한 재미가 모두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란 점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의 예를 들어보면 2006년 두 청년에 의해 설립된 라이엇 게임즈는 처음에 기획도 굉장히 좋았겠지만 3D 그래픽, 음악, 시각 효과들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한 점 한 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시네마틱 무비를 만들기 위해 텍스처와 모델 그래픽만으로 그들의 디테일을 좀 더 많이 담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실루엣, 비율, 크기와 같은 요소들이 형태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코의 크기와 뾰족한 정도까지 바꾸고 아리와 같은 캐릭터는 여우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얼굴을 매우 섬세하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귀와 꼬리, 그리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듯한 동작으로 여우다운 특징을 살렸는데 어떤 소리에 반응하여 귀가 쫑긋하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향 효과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갑옷, 가죽, 옷소리, 발소리까지 모두 직접 재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풀스풀 뛰어가는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설정해 봅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시키는 환경, 일반적으로 코딩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발 환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판단 내려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운영체제. 두 번째, 파이썬 인터프리터. 세 번째, 코드 편집기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 1, 운영체제입니다. OS라고도 부르죠. 선호하는 운영체제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윈도우즈를 어릴 때부터 써왔습니다. 친숙하죠. 초기엔 쉬운데 문제는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하기에, 라이브러리 사용하기에 그런 설치 어려움 그리고 참고 문석이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듈 설치 같은 것이 그냥 그 프롬프트에 명령어만 치면 한 번에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웠고 공짜여서 그것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서가 많았습니다.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OS 자체가 그러니까 윈도우가 아니다 보니까 윈도우 체제와 호환성이 떨어질 때가 있고 사용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을 쭉 해야 될 사람들만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맥OS 같은 경우에는 모듈 설치도 쉽고 참고 문서도 많은데 비싼 문제가 있었을 뿐더러 또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의미로 봤을 때 호환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아무래도 친숙함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윈도우즈로 시작하되 또한 윈도우즈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런 콘솔 같은 것이 이제 어떤 리눅스 체제와도 호환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사용이 용이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 2,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이 파이썬 해석기라는 것인데요. 이 파이썬 코드를 번역해서 그 실행을 시켜주는 파이썬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의 문법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버전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인데요. 몇 년 전까지는 2.7이었으나 지금은 3.x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 버전까지 개발되었던 것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고 3.5로 시작되는 것들만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 당연히 3.x 버전을 배워야 되고, 혹시나 과거에 개발되었던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2.7 인터프리터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수행하면 되는데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나콘다 자체가 개발 환경을, 버전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쉬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 그 코드의 실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파이썬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한 내용대로 명령어를 방침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가 대부분 하드웨어와의 소통입니다. 특히 램에 올려져서 잠깐 동안 저장이 되었다가 그 명령들에 의해서 다른 하드웨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CPU, GPU 등과 같이 구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화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모니터에 다시 또 뿌려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또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겠죠. 이 예제들을 한 줄 한 줄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간단한 부분을 보게 되면 a는 3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a 변수에 인트 공간을 만들고 3을 넣어라가 될 것이고요. b는 2.5라고 대입하게 되면 메모리에 b 변수에 플롯 공간을 만들고 2.5를 넣어라, 그런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아래와 같이 포문을 만들게 되면 이 리스트 1이라는 그런 리스트에다가 각 엘러멘트를 순서대로 pp에 대입하라, 이런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print AA를 하게 되면 a 변수에 있는 값을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라가 될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한 다음에 C에 저장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프리터의 각 명령어와 실행 방침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는 것이라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1을 바탕으로 특정 문제를 코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를 이해하고 있으면,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메모리 혹은 모니터에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드를 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짜는 코드가 항상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 하드웨어적으로 더 잘 동작하도록,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또 GPU와 같이 더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스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에러를 먼저 크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인터프리터가 해석하려고 봤더니 어떤 구문 오류, 신텍스 오류, 그러니까 문법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석까지는 됐는데 실행하려고 하드웨어에 넘기려고 보니까 어떤 실행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을 나누고자 한다거나 그러면 무한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 간의 뺄셈이 된다면 문자는 서로 뺄 수가 없는데, 크기와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되고, 다음으로 없는 변수에 접근하라고 명령을 내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왜 그런 에러가 났을지 살펴보게 되면 작성한 코드가 A에다가 어떤 것을 넣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가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숫자와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문법 오류가 나겠죠. 그리고 분명히 C가 선언되지 않았는데, A와 B만 선언되고 C는 선언되지 않았는데 D라는 곳에
이 A와 C를 연산하는 것을 넣으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실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없는 변수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나콘다라는 것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